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비 지도사. 오늘은 여러분들 경비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경비업법하고 공동주택관리업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빌딩 등에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경우는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계약 내용을 준수해서 근무를 하면 되는데, 업무 범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비원은 크게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반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은 시설 경비, 기계 경비, 또 호송 경비, 신변보호, 이렇게 네 가지 업종에 대한 부분에 종사해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 신교육 여러분들 24시간 받고 전부 다 현장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실 텐데, 그 교육을 받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업종에 대해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특수경비는 별도의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경비원이 근무를 하면서 경비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큰 글씨로 제목 위주로 좀 적어놨는데, 경비법 시설사항에 보면은 시설경비업의 경비원은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 위험 발생 방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도난 방지인데, 도난을 방지하려면 순찰을 돌겠죠. 그럼 이제 순찰 돌 때 어떻게 돌아야 되느냐? 순찰 노선을 선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순찰을 돌아야 하는 포인트에 시계 순찰을 돌기 위한 장치를 갖다 설치해 놓고 열쇠 시계 순찰을 돌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전부 다 이제 태그를 갖다 붙여놓고 가서 이렇게 인식을 해서 그 지점을 몇 시에 통과하는가, 이것이 이제 컴퓨터상에 쫙 나오게끔 이렇게 기계 순찰을 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 돌 때 어떻게 돌아야 되느냐? 크게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이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지하 주차장에 있는 데는 지하 주차장에서 각 동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겠죠.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마찬가지. 지하 5층이면 지하 5층에도. 근데 이 겨울이 되면은 기계니까 고장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건설된 공동주택에서는 지하 주차장 출입문은 반드시 순찰 때 확인을 해야 되겠죠.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왜? 출입문을 통해서 도둑이 들어오니까. 또 주민이 들어올 때 따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우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순찰 노선을 1번부터 예를 들어서 20번까지 위험 구간이다 생각하고 순찰을 돌아야 되겠다 해서 포인트를 선정하면, 그 지점을 도는 방법은 정선 순찰, 1번부터 순서대로 20번까지 이렇게 태그를 찍으면서 도는 방법, 또 이제 난선 순찰이라는 게 있는데 1번 갔다 5번 갔다 7번 갔다 15번 갔다 이런 식으로 혼잡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도는 방법. 그 다음에 요점 순찰, 가장 취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포인트를 5개만 해놨다. 그게 요점으로 지정을 해놨으면 그 지점만 도는 순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통상 이제 불안하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선정해놨으면 그냥 순서대로 다 돌아요. 근데 이게 안 도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냥 기계식으로 가서 툭툭 찍고 가면은 순찰 도는 의미가 없어요. 순찰을 돌 때는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물에 또 이 어떤 안전에 위해를 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그 난간대가 툭 튀어나왔다든지 약간 기울어졌다든지 이러면 전부 다 순찰 일지 기록해가지고 반장이나 팀장, 실장을 통해서 관리사무소로 보고가 돼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럼 돌아야 돼,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또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이 자주 모여서 담배를 피우거나 또 이렇게 막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겨울에 어느 아파트에서는 10대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계단 밑에서 그 폐옷을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 불을 넣고 불을 쬐다가 걸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취약한 부분이 어딘가 돌면서 위아래 오감을 다 활용해야 돼, 사실은. 순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순찰이. 그래서 꼭 그렇게 돌고, 순찰 돌다가 자기 자신에 대한 위험도 방지할 수 있는 또 장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요즘은 휴대용 CCTV가 있어요. 핀 모양으로 돼서 꽂기만 하면 바로 녹화가 됩니다. 그런 거라든지 휴대용 CCTV도 있고, 이런 경비업체에서 이제 제공해 주는 데도 있고 제공해 주지 않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녹화가 된다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은 아파트,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들은 공동현관문이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해요. 아무나 들어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전단지 갖다가 붙이고 가서 아파트를 좀 이렇게 어지럽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단속해달라고 하는데 참 어렵죠, 사실. 왜? 내가 휴게 시간에 들어와서 붙여놓고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 다음에 또 순찰 돌 때 이 지상에 있는 주차장 바로 옆에 분리수거장이 있는데, 거기 이제 생활 폐기물, 대형 폐기물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내놓잖아요. 내놓으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장롱을 이렇게 세워져서 내놓으면은 한 5월달, 4월에서 5월 되면 막 봄바람이 세게 불어요. 또 멀로풍이라고 해가지고 빌딩 사이에 부는 바람이 또 셉니다. 이게 넘어가서 자칫 주차되어 있는 차의 본넷들을 찍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좀 위험하겠다 싶으면 눕혀놓고 가야죠. 이것이 이제 순찰 도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재, 그 밖에 혼잡 등 위험 발생 방인데, 화재와 관련된 부분은 방제실이 있어가지고 방제실에서 다 감지를 하고 활동을 합니다. 근데 경비원도 부가적으로 순찰 돌면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없는가, 이것도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근무할 때 본부장으로 현장에서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근무를 했던 적도 있어요. 왜?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순찰 돌면서 베란다에서 연기가 나는 거를 발견을 하고 바로 119에 신고를 했는데 정말 큰 불이 났었어요. 나중에 원인은 보면 전기장판을 그 베란다 쪽에다가 꼽아놓고 거기다가 뭐를 말린다고 올려놨는데 과열돼가지고 불이 났어요. 이런 게 이제 순찰 돌면서 어떤 조그마한 어떤 연기라든지 냄새라든지 전선줄 타는 냄새라든지 이런 걸 감지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소화전. 내가 담당하는 동에 소화전이 있으면, 물론 소화전, 소화기 이런 건 다 관리사무실에서 다
점검을 하고 다 합니다. 경비원도 한 번쯤 들러볼 수도 있어요. 왜? 그 소화전에 있는 이 소방 호스에 물 나오는 그 노즐 부분이 도난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다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앞에 노즐이 많이 나와서 보급이 되어 있는데 황동으로 된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절도해가지고 갖다 팔아먹어요. 그러면 열어보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참 난처한 경우를 당했던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업체가 바뀌면서 관리사무소에서 소관이니까 경비원들은 그것까지 신경 쓸 일은 아닌데 인수인계 할 때 반드시 그 부분도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나중에 책임 소재에 있어가지고 아니 경비를 잘못 썼다 이러면 경비업체가 또 이 책임을 떠넘긴단 말이에요. 아주 그 입장이 난처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봐야지 됩니다. 그리고 화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냄새, 뭐 육감, 그 사람이 제일 위에는 잘 안 봐요. 맨날 앞에만 보고 가고 땅만 보고 가지. 그러니까 한 번쯤 높은 빌딩, 고층 아파트 위를 한 바퀴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왜? 연기, 말하면 화재 위험이 있잖아요. 아파트 화재 많이 납니다. 그럼 빨리 발견을 하고 경고를 하고 그래서 119에 신고해서 소방차 출동하면 위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빨리. 그 다음에 이제 순찰 돌다가 냄새가 나서 그 출입문 앞쪽에까지 가는데 그 집 안에서 계속 연기가 조금씩 나오면서 문틈 사이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면은 입주자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니까 받았어요. 집에 지금 화재가 일어났는데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그 디지털 넘버였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소화기를 사용해서 진압해줬던 경우도 있어요. 순찰 돌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찰 돌 때 오감을 다 활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겨울에 각 동마다 이 지하실에 경비원들 휴게실이 별도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온풍기 이런 거 설치해 놓고 거기서 휴게도 하고 잠도 자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경우를 당했느냐 하면은 경비원이 그 잠든 사이에 그 경비실이 좀 넓어서 뒤에 자바라로 칸막이를 해놓고 침대 설치하고 전기장판 낮에다 해서 겨울에 이제 그 춥지 말라고 해놨는데 거기서 불이 났어요. 근데 거기서 잠자던 경비원은 불이 났는지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발견했느냐? 거기가 이제 우금 지역이다 보니까 항상 그 위험한 시간 새벽 1시에서 한 4시 그 사이에는 경찰 순찰차가 와 있어요. 그 지점에. 그 순찰차가 연기가 나니까 와서 보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가지고 대피를 했어요. 그리고 경비실 홀랑 타고 있어요. 관제, 주차 관제하는 컴퓨터부터 시작해갖고 거기 장비들이 타버리는데 다 타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이 순찰 돌면서 지금 도난하고 관련된 화재 연결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경비를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경비원을 지켜주는 거는 나의 동료들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반장님이 순찰 돌아야 되는 타이밍에 안 와서 다음 근무자가 반장 경비실에 가보니까 그게 여름인데 문맥만 입고 이렇게 하늘 보고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흔들 보니까 숨을 안 쉬어. 자, 그 옆에 이제 그 새벽 그때가 한 3시쯤 된 것 같은데 그 야구르트 아줌마가 먼저 발견했어요. 그 경비원이 오니까 이제 여기 지금 아저씨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119에 전화를 하니까 뭐 이제 CPR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비실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원인은 뭐 사인 불명으로 나오긴 했는데 당뇨로 인한 뭐 저혈당 쇼크라든지 또 뭐 고혈압으로 인한 뭐 갑자기 어떤 그 나쁜 증상이 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참 그 어려운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이 경비원을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근무석으로 있는 경비실도 가봐야지 됩니다. 이게 순찰될 때 해야지 되는 일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 겨울에는 이제 또 이 눈이 많이 오니까 이 순찰될 때 어느 포인트에 먼저 제설 작업을 해줘야 될지 이게 이미 계획에 나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가 순찰 도는데 보니까 밤에 눈이 왔어. 휴게 시간 들어가 있는 경비원들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지. 깨워가지고 빨리 거기 통로를 개척해 놔야죠. 그리고 휴게 못한 거는 대체 휴게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위기 상황, 급한 상황, 비상 상황은 대처를 해 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순찰 도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은 그 언제 잘 들어오냐 하면은 이 저녁 때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불을 켜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이 꺼진 집 그런 데를 잘 노려요. 제가 몇 군데에서 그 도난 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시간대입니다. 전부 다 가족들이 외식하러 나가고 아무도 없는 사이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참 난감해요. 이게 이제 전유 부분에서 일어났느냐, 공용 부분에서 일어났느냐. 이거 이전에 경비가 있는데 일단 도난이 발생했으면 경비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넓은 데를 다 경비원이 담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순찰 돌 때 그 시간대 취약한 시간. 사실은 그때 경비원들도 그 시간대 되면 밥 먹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순찰을 돌아야 되겠죠. 편성을 잘 하셔가지고 휴게를 적절하게 보장해주면서 그 취약한 시간에는 순찰을 반드시 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봄비가 내리는 일요일날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 유리창 쪽에다가 담요를 갖다 대고 망치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잠금 장치를 열고 들어가서 도난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어요. 참 비례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똑같은 수법으로 그 도난 당한 부분이 텔레비전에 범인이 잡혔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순찰 돌 때 그런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닌다, 못 보던 사람이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주시하셔야 돼요. CCTV로도 좀 이상하다 하면 주시하셔야 돼요. 야간에 취약하는 시간은 1시부터 새벽 1시부터 새벽 한 3시, 3시 반 요 사이. 제일 잠도 많이 오고 하는 시간인데 지하 주차장 통로를 따라서 돌아가지고 그 차 안에 놓여 있는 현금이나 뭐 중요한 그런 귀중품들이 있는지 차 문을 열고 도둑질을 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몇 분 당했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 수사로 잡기는 잡았는데 못 잡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찰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종합해갖고 순찰 돌고 화재 예방 활동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청소, 미화 보조하는 일도 하셔야 됩니다. 왜? 미화원은 9시부터 4시까지 정도만 평일날 일을 하고 토요일날은 뭐 안 하는 데도 있고 격주로 하는 데도 있고 9시부터 12시까지만 하는 데도 있고 그럼 미화원이 없고 공휴일 때는 단지가 청소를 안 하면은 지저분하니까 이때 하라고 청소 및 미화 보조를 공동주택관리법상에 명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 주차관제 하시잖아요. 차단기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 다음에 순찰 돌면서 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다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이 업무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은 빨리 빼라 해야 되죠. 그거를 사진 찍어서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일반 그 장애인 주차증이 없는 사람이 주차했을 경우에. 자, 이런 것도 다 이 주차 관리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재활용 분리수거, 이건 이제 분리 배출 감시하고 정리해야 돼요. 이게 매일 내놓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상시 배출하는 데가 있고, 주 1회 하는 데가 있고, 주 2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순찰 돌 때도 마찬가지 환경 순찰을 같이 돌아야 돼요. 재활용장에 가셔야 돼요. 봐야 돼요. 왜? 재활용장에 내놓는 고철을 밤에 와서 훔쳐갑니다. 심지어는 그 종이 있죠, 종이, 신문지 나오는 걸 등산용 가방, 꼭 입주민 같아요. 그걸 메고 다니면서 신문지를 그 배낭 좀 큰 걸 메고 어디 등산 갔다 오는 것 같이 보여요. 그 좀 한 행동이 이상해서 반장한테 붙여가지고 반장님 좀 감시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재활용 분리수거장마다 들리면서 돈 낼 만한 것만 해가지고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아니나 달라요. 외부인이었어요. 자, 이런 거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입주민들이 이제 분리 배출할 때 막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부분도 분리 배출 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 잘못하면은 아니 경비가 해야지 이거 왜 내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뭐 받아가지고 배출 안 해준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고 비례를 또 참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감정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경비원이 하지 말아야 할 말 첫 번째가 뭡니까?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에이 경비하지 말아야지.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말아요. 그 얘기를 하는 그 순간 근무하기가 싫어져 버려요. 거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여튼 경비가 급여도 괜찮은 그런 직이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꼭 그 근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뭐 요즘은 기계식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도 넣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다 차면 흘러 넘치고 하잖아요. 좀 잘 닦아줘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통 특히 잘 닦아주고 박스 막 갖다가 버려놓으면 수시로 가서 분리 배출하는 것 같으면 상시 배출인 것 같으면 정리 좀 하고 또 집에서 탁탁 접어가지고 이렇게 분리 배출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제일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이 부분에 관심을 제일 많이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게시물 예를 들면 뭐 관리비 고지서 나오면 그 우편함에다가 투입하는 거 이거 경비원이 하시는 업무예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 게시판에 게시물 게시하고 게시판에 게시할 때는 게시물 게시 기간이 있어요. 게시 기간이 지나면은 띄고 또 게시 해야 되는 거는 게시를 해주고 게시판 관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택배를 보관하는 것까지만 집으로 배달해 주는 건 안 돼요. 보관해 줄 수 있어요. 그 보관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보관만 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도 1월 30일부로 들어간 것이 혼잡 교통유도 경비 업무라는 업무가 들어갔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도로에 접속한 공사 현장 및 사람과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가 바로 이 업무예요. 이게 이제 1월 31일부로 이제 시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아파트하고 인접했는데 또 아파트 짓는다고 뭐 도로하고 접한 부분에 공사를 한다. 혼잡하겠죠. 공사 차량 왔다 갔다 하지, 무들 왔다 갔다 하지.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 또 집으로 오는 시간 뭐 이게 출퇴근 시간 막 겹치면 복잡할 거 아니에요. 이때 그 혼잡
그 교통유도 업무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다 이제 단위마다 다른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놓는 이 타일을 나무로 짜가지고 만든 데도 있어요. 그 위에다 나는 나무가 이게 썩어가지고 오래되면 또 부러져서 버리러 오는 사람이 거기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또 이때 이제 분리수거를 직접 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여름에는 분리수거 하다 보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에어컨 설치된 집은 문을 닫고 에어컨 틀고 자니까 잘 바깥에서 일하고 하는 소리도 잘 안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을 열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자는 집들이 있어요. 그럼 밑에서 밤늦게 이 분리수거 한다고 고생하는 이 경비원들 생각도 안 해주고 시끄럽다고 창문 열고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조용히 하라고 한다고요. 그런 실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면은 이 불쾌지수도 높고 하니까 같이 신경질 나니까 땀도 막 흘려가면서 비 오듯이 흘려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고함을 지르니까 집중이 내려와가지고 경비원 옷을 다 쥐뜯어놓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경비원은 그랬으니까 그건 특수폭행이 사실. 그래 그것도 무마시킨다고 참 힘이 들었습니다. 이 분리수거 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밤 9시까지만 내놓고 9시부터 주민들은 더 이상 배출을 못하게 딱 이 울타리를 치든지 그런 데가 없으면은 하여튼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그때까지만 딱 받고 9시부터 10시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간 근무로 들어가니까 휴게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리수거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잘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은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근무자들한테도 불평 불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경비원들이 해야 하는 업무들이에요. 이거는 공동주택하고 이 경비업법상 공동주택관리법하고 경비업법상에 나와 있는 그걸 종합했는데 오피스텔이나 빌딩이나 다른 상가 건물이나 이런 데 있는 경비원들은 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계약으로 근로계약이나 또 용역계약으로 내용이 포함되어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근무를 하신다면 근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다음 기회로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근무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몰라서 당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비원이 경비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